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한 대행의 권한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관 빈자리 3명을 조속히 임명 처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해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그것도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통과시켰죠. 하루 만에 무슨 탄핵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나요? 하지만 민주당에게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진숙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심리와 결정을 늦추기 위해서라면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들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임명을 빨리 하라고 권한대행을 겁박하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다가 보수로 넘어온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가결 정족수는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 이상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어떻게 해서 의장 마음대로 정족수를 정하는 권한이란 말인가요? 의사를 정리한다 함은 의사 일정 순서를 정하는 말이에요. 의장 마음대로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대구 매일신보 사설의 말처럼 주제 넘은 행위인데요. 이건 완전히 월권 행위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밝혔듯이 한 권한대행이 행한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인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로서 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기준인 200석이어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의결 정족수 해석과 관련하여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탄핵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별도 규정은 없는데요.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 직무로 탄핵할 땐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 즉 200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제안한 탄핵 사유에는 위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2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루 전날 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지요. 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한 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합니다. 모두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빨리 안되면 헌재가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결정하면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 한덕수 대행 체제로 즉각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권한대행의 대행이 결정한 사항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이죠. 권한대행의 대행이 한 사항이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다시 다 뒤집어야 합니다. 151명으로 한 국회 의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만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박을 해서 최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한 권한대행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게 되면 또 임명된 재판관의 신분이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재촉해도 가처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한 권한대행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적법성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던 재판관을 최 대행의 대행이 무엇이 급해서 며칠을 못 기다리고 무슨 권리로 임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가처분이 인용되면 되돌려지고 더 혼란이 올 텐데 말이에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처분 결과가 인용으로 나올 경우 임용된 재판관의 신분이 복잡하게 꼬이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장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행정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차할 경우 대행의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어갈 근거가 확보됩니다. 결국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 사건을 하루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한 연쇄 탄핵의 합법 위법성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되는데요. 이처럼 국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죠.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탄핵의 으름장에 겁을 먹었는지 최 대행의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2명 임명했습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선 경제가 망가지든 국정이 마비되든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법 규정을 악용하면서까지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윤 대통령 발목을 잡으려다가 민주당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셈인데요. 그만큼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마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실행에 옮긴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빨라야 하고 이재명의 2심 재판은 늦어져야 하는 이재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똥줄이 타는 이재명을 최권한대행의 대행이 수렁에서 구했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5개 탄핵 사유 중 2건은 분명히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말 안 들으면 팬다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죠. 폭주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 29번째 탄핵 폭주, 이재명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벌이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이마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우려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하여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